보라, 옳지, 잘했어요. 당첨이가 조금 질투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만 이쁨 받아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행경막 탈장이라고. 한 번도 그런 병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주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얼마 전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개나 고양이가 보호자한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용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니까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곧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뭐 마스크를 벗고 여기저기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예. 좋죠. 잘생긴 얼굴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좀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예, 인정해 주셔서. 예. 저는 좀 마스크 없이 여름이랑 산책 나가고 싶어요. 요즘 아. 한강에 나가면 다 마스크 끼고 이렇게 산책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삶도 많이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보호자와 오랜 시간을 보내온 반려동물도 이제는 슬슬 정상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아무래도 이제 반려견과 있는 시간이 줄어들 거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런 의미로 기사가 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도 적응을 하고 또 외부인들과 만나는 연습을 조금씩 해서 일상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뭐 생각만 했지 그걸 위해서 뭐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예, 우리에게 또 닥쳐올 미래니까 차근차근 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죠.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애니멀 시그널. 네, 지난주에는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특정 부위만 이렇게 만지면은 싸납게 돌변해서 공격하는 반려견을 만나봤는데요. 네, 과연 교정이 될까 의문이었는데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람이 있더라고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진 동물일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귀여운 비숑 2마리라고 하는데요. 이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애니멀 시그널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 경기도 이천시. 안녕하세요. 현관까지 달려나온 비숑. 혹시 오늘의 주인공일까요? 그런데 한 마리가 더 있었네요. 낯선 제작진을 향해 경계심을 보이는 녀석들. 하지만 이내 애교를 부립니다. 엄마가 로또고요. 아들이 당첨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풍성한 털이 매력적인 엄마 로또와 붕어빵처럼 닮은 아들 당첨입니다. 제 영원히 담긴 이름이에요. 그 뒤로 좀 되셨어요? 5등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셋째를 들여서 1등이라고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재주 많은 로또와 당첨이. 보라, 옳지. 보라, 옳지, 잘했어요. 아유 착하네요. 옳지, 옳지, 잘했어. 엄청 말을 잘 듣네요. 먹었어. 귀엽고 말도 잘 듣고 기다려. 그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기다려. 기다려. 옳지, 먹어. 다 먹었어, 상철이가. 아직까진 두 모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한가로이 보호자의 품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로또.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본 아들 당첨이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보호자의 품을 차지하기 위해 모자 간의 혈투가 시작됐는데요. 엄마의 손길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당첨이가 질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리를 피하려는 로또를 기어이 쫓아가서 공격하는 당첨이. 아이고. 당첨이가 지금 로또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지금. 멈추지 않는 싸움에 보호자가 직접 말려보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엄마 로또를 공격하는 당첨이. 둘 사이가 모자 관계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엄마를 공격하네요. 결국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당첨이 혼자 방에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당첨이가 조금 질투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만 이쁨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한테는 약간 눈에 가시가 아닐까? 어린 강아지 시절부터 엄마의 로또에게 강하게 의사 표현을 했다는 당첨이. 어느새 녀석의 몸집이 커지면서 로또를 향한 공격성이 강해졌다는데요. 당첨이가 로또 턱 쪽인가를 물어가지고 털이 뽑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엄마한테 쪽에서 이제 있는데. 대주는 거예요. 엄마 갔다 올게. 또 있어? 보호자가 잠시 외출에 나서는데요. 보호자가 나갔을 경우는 둘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이들 괜찮을까요? 네, 잘 있을 것 같아요. 제작진의 우려와 달리 평온하기만 한 로또와 당첨이. 다행히 싸우진 않지만 서로를 본 채 많지 않은데요. 평화로운데요? 그러니까. 잠시 후 보호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쪼르르 달려오는 녀석들.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또다시 당첨이가 엄마 로또를 공격합니다. 또. 아우, 당첨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요. 결국 간식으로 상황을 중재해 보려는데요. 아이고, 로또의 간식을 빼앗아 달아나는 당첨이. 두 개 지금 저기 두 개 다 있네. 간식도 뺏어먹고 아들에게 간식을 홀랑 뺏겨버린 로또. 각자 하나씩 줬는데 두 개를 다 가져와. 보호자의 도움으로 간신히 간식을 되찾았습니다. 에휴, 간식 한 번 먹기 정말 힘드네요. 자식이 엄마 먼저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게 사람 생활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얘네 세계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열이라는 게 있어서 자식이 또 서열이 위가 될 수 있는 건지 약간 그런 궁금증도 들고. 그날 오후 반려견들과 함께 외출 준비를 하는 보호자. 오늘 로또와 당첨이가 향한 곳은 바로 녀석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애견 운동장인데요. 도착하자마자 물 만난 고기 마냥 신이 난 당첨이. 새로 만난 친구들과 뛰어놀기 바쁩니다. 에휴, 당첨아,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 잘 노네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첨이와 달리 보호자의 곁을 떠날 줄 모르는 로또. 또는 항상 제 반경에 안에 있고요. 당첨이는 좀 다른 친구 냄새도 맡고 잘 다니는 편이에요, 혼자서도. 갑자기 무언가를 본 당첨이가 어디론가 달려가는데요. 어딜 그렇게 가나 했더니 곧바로 로또에게 달려드는 당첨이. 나와서도 로또한테만 좀 공격을 하네요.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둘의 싸움이 또 시작됐습니다. 가족끼리도 지금 나와서. 싸우죠. 일방적으로 로또에게 시비를 거는 당첨이의 행동. 보호자는 당최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데요. 싸울 때마다 말리는 게 너무 지쳐요. 방법을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틈만 나면 엄마 로또를 공격한다는 아들 당첨이. 과연 녀석의 문제 행동을 교정해 집안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솜사탕 같은 외모가 정말 귀여운 매력적인 비숑 만나봤습니다. 로또와 당첨이. 이름도 귀엽지 않나요? 보호자님의 뭐 간절한 바람이 여기까지 네. 느껴집니다. 로또와 당첨이. 그런데 당첨이가 이제 다른 개도 아니고 유독 엄마 로또한테만 공격성을 보여서 좀 놀랐어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좀 참아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나중엔 반격을 했거든요. 매일 이런 모습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보호자분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네, 과연 엄마를 질투하는 당첨이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지 전문가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김명석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만나본 로또와 당첨이는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다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민 로또가 당첨이의 행동을 좀 많이 참아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로또의 어떤 표정과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또의 경우에는 당첨이가 이렇게 달려들 때 카밍 시그널이라는 강아지 언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고개를 획 돌린다든지 또는 이제 등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얼음이 된다든지 이런 카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신호들은 나는 지금 너랑 놀고 싶지 않아? 또는 나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편해. 전체적으로 일단 로또가 당첨이의 행동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보통 개들은 싸우다가도 보호자가 말리면 멈추기 마련인데요. 지금 로또랑 당첨이는 싸움을 멈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 보호자가 말리는데도 싸움이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로또하고 당첨이가 어떤 싸우는 행동을 보일 때 보호자 분께서 먼저 좀 안정을 취하셔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말을 좀 많이 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신체적으로 손이나 이런 손을 이용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강아지 두 마리를 오히려 더 싸우게 만들고 강하게 공격하는 것을 부추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건 로또와 당첨이가 보호자 앞에서 막 수시로 싸우다가 막상 나가면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고요. 보호자분 앞에서만 싸우는 이유가 뭔지. 관심과 애정을 받고자 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으면 아마도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로또와 당첨이를 직접 만나보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로또와 당첨의 시그널은 어떤 의미인지 만나보시죠. 드디어 로또와 당첨이를 구원해줄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김병석 전문가를 경계하는 당첨이 시작부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잠깐만 우리 당첨이하고 로또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볼게요. 두 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비장의 무기 간식을 꺼내자 역시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제가 도배를 이렇게 눌렀는데 배를 눌렀는데 왕왕 소리가 나서 그런 아이들인가 하는 생각도 한 선입견을 가졌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싸우지 않고 얌전하기만 한 로또와 당첨이. 전문가의 포스를 녀석들도 느낀 걸까요? 제 앞에서 싸우는 일은 없네. 서운한 것 같은데요. 평소 엄마 로또를 향한 공격성을 자주 표출해왔던 당첨이. 처음에는 이제 놀이의 어떤 표현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조금은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는 퍼피이긴 하지만 점점 성견으로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좀 더 과잉 행동이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고쳐주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봤더니 애들을 많이 만져주시네요. 그동안 반려견들을 수시로 만져주었다는 보호자. 하지만 이런 행동이 문제일 수 있다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앉았잖아요. 엄마의 어떤 과도한 스킨십이나 과도한 애정을 표현하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이제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싸움으로 이제 좀 확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소파에 앉아 보실래요? 자, 이제 비비시면은 쓱 일어나세요, 그냥. 네. 됐어요. 지금 제 갸우뚱하는 모습 보이죠? 얌전히 앉아있을 때만 만져주고 안아주고 뽀뽀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이렇게 됐죠? 네. 옳지? 약간 미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반려견에게 과도한 스킨십은 금물. 얌전히 앉았을 때만 스킨십을 해줘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또와 당첨이의 싸움을 말리는 보호자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는데요. 그쵸? 안 돼, 그만. 아이 컨택을 하게 되면 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자 하는 바디블록의 원래의 목적을 이제 못하는 거죠. 한박발을 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왜 이러지? 강아지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 불러놓고 혼내기. 그쵸? 안 돼, 그만.
당첨. 우리가 얘네들 말릴 때 보면 좀 이름을 부르고서 당첨이 왜 이래, 로또 왜 이래,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돼. 이리 와. 그리고 산책 시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죠. 밖에서도 유독 로또에게만 공격성을 보이는 당첨이의 행동이었는데요. 딴 데다가 집중을 하면은 로또한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얘가 보니까 가다가도 괜히 할 일 없으니까 가서 이러는 거예요. 당첨이의 시선을 돌릴 대체 행동이 필요한 상황. 한번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벌려서 잡아서 찢어서 먹으라는 거죠. 후각을 자극하는 노즈워크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는 당첨이. 아주 폭 빠진 것 같죠?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 로또한테 귀찮게 안 하고 성가시게 안 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 함께 산책 훈련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중하잖아요. 산책 시에도 로또를 공격하지 않도록 노즈워크 장난감을 통해 당첨이의 시선을 돌려주는데요. 로또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죠?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게 얘네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 부추기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머리를 맞는 반성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싸우는 반려견을 위한 솔루션. 먼저 잦은 스킨십은 금물. 반려견이 얌전히 앉은 경우에만 스킨십을 해주고요. 바디 블로킹을 할 때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없이 행동으로만 제지해줍니다. 또 후각을 자극하는 노즈워크 장난감을 이용해 대체 행동을 유도하면 좋습니다. 솔루션 이후 서툴지만 꾸준히 훈련을 지속해온 보호자. 녀석들도 그런 보호자의 노력을 알아준 걸까요? 로또와 당첨이도 예전에 비해 많이 차분해졌다는데요. 아직까지는 로또랑 당첨이가 싸우긴 하지만 제가 좀 더 노력하면은 더 좋게 바뀔 거라 생각하니까 네, 너무 좋고요. 둘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로또와 눈만 마주치면 공격을 일삼던 아들 당첨이. 이제 훈련 열심히 받아서 사이좋은 모자지간이 되길 바랄게. 저희 강아지도 맨날 붙어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소파에 앉았다가 바로 일어나는 행동들을 하곤 하는데 잘한 행동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보호자분들이 그때 무의식적으로 좀 만져주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습관적으로 만져주죠. 그래서 그런 행동이 가끔씩은 강아지들에게 과잉 행동을 이제 부추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또가 참다가 폭발해서 진심으로 뭐 화내는 모습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일반적인 모자 관계라고 보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로또와 당첨이가 어떤 모자 관계일까요? 로또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 아들인 당첨이의 행동을 많이 받아주고 참아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이런 행동들은 사실 그 모성 본능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첨이는 엄마는 나를 받아줄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의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산책 시에도 다른 개들에게 온화하지만은 이제 로또에게는 조금 공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당첨이가 어미인 로또를 공격하는 게 보호자가 어미만 예뻐해서 질투한다거나 혼자만 뭐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당첨이의 어떤 발달 행동학적으로 보면은 약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퍼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퍼피 시기에는 굉장히 행동들이 어떤 호기심도 많고 활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놀이 행동도 이제 많이 보여주고 하는데 실제로는 놀이 행동이 이제 정상적인 놀이 행동이 좀 과격하게 과잉 행동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어떤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습관되고 이게 고착되면은 이제 공격적인 강아지가 될 수 있죠. 문제는 근데 이 친구들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싸우거든요. 이럴 때는 아예 좀 로또와 당첨이를 따로 산책시키는 게 좋은 건지. 다견의 대형견인 경우에는 따로 산책을 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보호자분이나 우리 반려견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별 산책을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로또하고 당첨인 경우는 소형견이기 때문에 굳이 개별 산책보다는 일단 좀 산책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책 시에 당첨의 어떤 활동성,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당첨인은 좀 집중하게 중간중간에 그 로또에게 공격 행동을 보일 때마다 노즈워크를 시켜준다든지 안전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흥분이 가라앉히게 되고요. 흥분이 가라앉힌 이후에 산책을 이어나가면은 로또에 대한 공격성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뭐 반려견을 여러 마리 키우는 집에선 반려견끼리 싸우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싸우면 보호자도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이제 반려견들이 심하게 싸운다 싶을 때 싸움을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반려견들이 싸우면 좀 위험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려견들이 dak연해서 싸울 때는 직접 말리는 것보다는 가정 내에서는 이불이라든지 이런 뭐 담요라든지 이런 걸 덮어서 아이들을 싸우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또 외부인 경우에는 우리 뭐 잠바라든지 옷가지를 좀 벗어서 덮으면은 싸움을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목 뒤를 잡아서 이렇게 빼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마리가 싸우는데 그 이불을 던진다면 두 마리 다 던져요. 아, 다 그럼 던져요. 벨트를 그러면은 잡는 차분해져요? 아무래도 놀랍죠. 놀란 반응이 보이게 되죠. 해가 안 뜨면은 아예 안 싸울까요? 그럼 혹시나 그냥 아니죠. 물어본 거예요. 해가 안 뜨면. 걔는 야행성 동물이에요. 예. 걔는 야행성 아니, 어두워지면 안 동물이라서 싸워서. 밤에 더 예. 싸울 수 있어요. 정말 매주 발상의 전환에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성균 아니 씨. 궁금해. 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 발상이 아니에요. 근데 훌륭합니다. 사람은 혹시 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막 싸우면은 싸우다가 누가 말리면은 오히려 더 싸우잖아요. 네, 야 맞습니다. 말리지 마 이러면서. 네. 근데 혹시 강아지들도 혹시 누군가 말리면 더 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더 싸울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어. 이유는 맞아. 강아지는 사실은 그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싸움의 동기가 그러니까 자기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 만약에 먹이다, 아니면 서열이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미제의 과제가 있으면은 계속 싸우려고 하겠죠. 그 마지막으로 반려견끼리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해 고민이신 보호자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모든 강아지는 다툴 수 있다. 안 싸운다라 우리가 그거는 희망사항이고요. 강아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빨리 멈추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유 없는 보상이나 어떤 칭찬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다면은 이유를 만들어서 칭찬하고 보상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습관으로 배워진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떤 싸움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맞아요.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솔루션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도 배워가는 시간이었고 로또와 당첨이 모자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김병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